자, 우리 크립토레이더 5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지사항 따로 없고요. 우리 그 미스터 berlin 그 멤버십의 구조는 되게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특정 조건이나 특정 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특정 회원님들한테 또 메일로 되게 중요한 정보 전송 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뭐 딱히 공지는 없고요. 잔소리 시간, 공지를 짧게 하고 잔소리 시간 좀 시작해 보겠는데 여러분. 자, 올해 이제 2025년입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크립토 방송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 크립토란 자체가 사회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현재 이 시간 2025년 현재 1월 며칠이죠? 5일 이 순간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다 저희의 저희 그 판단의 대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우리가 단순한 단순한 코이너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도 결국은 사회적 반영입니다. 그래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최소한 우리 그 30명도 안 되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우리 회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지금 한 100년간 혹은 50년간 혹은 60년간 우리가 조선 왕조가 몰락하고 일제시대를 겪고 나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성립된 이후로 우리한테 성립된 이후와 전과 후로 뭐 전에는 조선 이제 왕조가 있었으니까 그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에게 우리 뇌에 각인돼 있는 마치 비트코인 OP 리턴처럼 우리 뇌 속에 우리 브레인 속에 각인돼 있는 하나의 명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교적인 명제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작살내버리는 2025년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편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 엄마야, 아빠야, 뭐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들 포지션이 뭐 아들이야, 딸이야. 뭐 이런 여러분들의 사회적 포지션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갖고 있던 룰이 다 전부 다 작살나는 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게 단순히 이제 혼란으로 이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여러분들이 지난 1세기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도덕, 나는 뭐 어떻게 뭐뭐로서 어떤 여러분들 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회적 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뭐뭐로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뭐뭐로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등식을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구독자님 분들은 그런 기존에 여러분들 한 100년 혹은 80년 동안 여러분들을 얽매였던 그런 롤에 대한 특히나 한국 사회가 되게 강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가 있어, 롤이 있어. 그럼 거기에 요구되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 관계성은요, 구시대적인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걔 수명은 끝났습니다. 뭐와 함께? 피아트 캐시의 프린트와 함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피아트 캐시를 찍어내지 않았다면 그나마 우리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었겠지만요. 기존에 우리가 20세기에 이제 우리가 지켜왔던 어떤 그런 그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뭐 효도를 해야 된다. 뭐 어르신들한테 잘해야 된다. 그 유교적인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켜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먼저 깼다? 그 룰을 누가 먼저 깼다? 결국은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낸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정확히 그거를 이제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 하여튼 그 그룹에 먼저 우리한테 어택을 한 거야. 공격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만 해도 이제 16년간 개발자로 성실히 일해왔고요. 하나 일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마 그 각자 위치에서 우리 회원님들 내가 뭐 하고 계신지 대충 다 압니다만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허상 같은
그 허상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워낙 KRW라는 하나의 다오코인을 KRW라는 하나의 코인을 이제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코리아라는 커뮤니티가 작동이 됐던 겁니다. 뭘 기반해서 몇백 년 동안의 어떤 여러분들의 그 유교적인 가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라왔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나라를 지켜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요. 자, 롱텀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누가 먼저 깼습니까? 피아트 캐시를 복사한 그 순간부터 아마도 2020년 전후로 해가지고요. 피아트 캐시를 카피를 뜬 순간 끝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어제 크립토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들은 우리 크립토레이더 전에 방송을 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피아트 캐시를 의도적으로 카피한 순간부터 우리가 기존의 윤리나 도덕 가치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왜냐? 그거를 깬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이게 사회적 위치가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위로서. 이런 거요.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크립토를 하는 우리 회원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립토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이런 우리 크립토가 하는 우리 코인을 하잖아요. 단순한 주식과 금을 우리가 투자한 거와는 완벽히 다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잔소리 시간. 좀 쓸데없는 시간이어서, 이 쓸데없는 제 말을 무시하셔도 되고, 아니면 혹은 좀 들으셔도 되는데, 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라 생각하셔도 돼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2025년,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룰을 깬 게 저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각자 사회적인 역할을 하나 담당하고 있어서 그 일을 우리가 해왔어요.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무슨 역할 이렇게 있는 거야. 사회적인 너는 누구고 나는 아들이고 아버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딸이고 어머니고 그런 역할이 있잖아. 사회적 역할. 그게 작살났다고. 그거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룰이 완벽히 작살났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거기서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좋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가스라이팅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회원님한테 드리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찾으세요. 사회가 규정한 여러분들의 그 인생에 사회가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거기에 속박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크립토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립토라는 게 여러분 뭐죠? 화폐잖아요. 이 화폐의 구조가 변하는 이 환경과 시대에서 우리의 의식 구조도 바뀌어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따르던 가치들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스캠이었어. 스캠.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 알고 보니까 다 속았던 거였어. 다 속았어.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지금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 여러분들이 사회나 개인적으로 하는 행동, 사회적인 규약 이런 것들을 먼저 브레이크한 게 뭐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듣고 나서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들으신다면요,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아니시라면 한 번쯤 현재 사회에 이 전체적인 우리가 모든 걸 헌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법치주의라,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라 하는 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현상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가 법치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자로 지금 법이 있고요. 그다음 치가 정치의 치자죠. 뭔가 이렇게 다스린다 뭐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의 핵심이 뭐죠? 화폐죠, 화폐. 크립토 화폐, 커런시입니다. 그게 작살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각자 사는 길을 찾고 또 각자 우리가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의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비할 수 있는 우리 크립토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잔소리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크립토 레이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나를 자꾸 봤는데 랜더 네트워크라는 게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라나에서 뭔가 랜더 네트워크에서 뭔가 이렇게 멋있는 걸 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랜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은 제가 되게 최근에 이거 뭐지? 이렇게 랜더 네트워크? 왜냐하면 저 자체도 원래 컴퓨터 비전 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원래 저는 여러분 블록체인이나 뭐 그런 쪽이 아니에요. 원래는 제가 원래 CV라고 해서 컴퓨터 비전 쪽에 어떤 비주얼 렌더링이라든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지 GPU 처리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원래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이미지 리코그나이제이션 많습니다. 디텍션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던 사람인데요. 랜더 네트워크는 그런 면에서 우리 블록체인 이 에코시스템 쪽에서 상당히 요새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이제 마케팅용으로 디센트럴라이즈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수식어나 마케팅 다 필요 없고 생각해 봤을 때는 제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GPU 풀이에요. GPU 풀. 그러니까 GPU 잠깐만. GPU 풀이에요. GPU를 풀링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네 단독적인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자기들의 자원, 그 자원은 이제 주로 이 GPU 자원이겠죠. GPU 리소스들을 갖다가 자기들 풀링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단독적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뭔가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나 이런 현상이 언제 나오냐면요. 여러분 비트코인 불장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GPU 클러스터링 혹은 GPU 풀링이라는 개념은 오래된 개념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뭐죠, 여러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불장에 오기 때문에 다들 AI,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이런 거에 이제 숟가락을 얹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블록체인 네트워크 프로젝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랜더 네트워크가 이제 실제 코인도 있어요. 랜더라고 하는 코인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랜더 이건가? 아무튼 제가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결과 상당히 한 2주 전에 한번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여튼 GPU 풀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 혹은 크립토 프로젝트와 100%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요. 이 자체가 이미 분산형 GPU 랜더 네트워크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 보면은 이 어바웃 같은 것도 보면요. 이 데모크라츠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센트럴라이즈도 나올 겁니다. 디센트럴라이즈드, 탈중앙화 그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잘 보면은 잠깐만. 나오죠. 그러니까 탈중앙화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데모크라즈 얘기도 나오고요. 그 탑 페이지에서는 디스트리뷰트 얘기도 막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산 네트워크 환경과 탈중앙화의 개념은 아예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아예 틀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탈중앙화,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구현을 하려면요, 분산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도구예요, 툴이에요.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가장 구축하고 혹은 그 목표를 수립하기가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속한 거고요. 분산 네트워크는 그냥 일반 우리 옛날부터 하던 그 컴퓨팅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화되어서 센트럴 시스템인데 걔가 뻥 나면 어떻게 되죠? 다 작살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노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산 네트워크를 환경에서 얘가 좀 뻥나더라도 다른 네트워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전체 네트워크는 살아있다. 이런 걸 보장하자. 이게 바로 분산 네트워크 개념입니다. 바로 이 개념이 있어야지, 이런 정도의 컴퓨팅 네트워크 구조가 있어야지 사실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를 목표를, 그쪽 탈중앙화의 목표를 이룩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탈중앙화 목표를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혼동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산 GPU 네트워크이긴 한데요. 하여튼 뭐 GPU를 갖다가 자기들이 다 때려 박아 놓고 우리 유저들이 자기들의 GPU 팜,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농장이라는 용어를 써서 GPU 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지 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구글 이미지라든지 뭐 하여튼 되게 큰 서비스, 혹은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비디오 팜입니다. 비디오 팜. 유튜브는 되게 성능 좋은 비디오 팜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비디오 팜이다. 팜 농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그냥 GPU 그런 개념을 갖다가 이제 GPU를 쓰게 하겠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코인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블록체인, 자기가 블록체인이랍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비트코인이나 혹은 최소한 이더리움과 비슷한 어떤 탈중앙화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그 블록체인, 크립토 프로젝트인지는 확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리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랜덤 네트워크라든지 솔라나가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 비트코인 불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싶은 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에서 이런 토큰이나 이런 랜덤 네트워크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불장의 시즌이 끝나게 되면 얘네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이나 여러분들은 실제 원화를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을 넣는 겁니다. 우리 피 같은 돈을 넣는 투자자, 크립토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심하셔야 되는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크립토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랜덤 네트워크만 봐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솔라나에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그 돔 아시죠? 3D 돔. 라스베가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걔가 이제 랜덤 네트워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비트코인이나 우리 이더리움이 표방하는 가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GPU의 풀이에요. GPU 풀링. 그러니까 얘네들 자꾸 용어를 섞어 쓰죠. 디센트럴라이즈랑 디스트리뷰트 막 이런 거랑 막 데모크라치 막 이렇게 막 섞었습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그 차이가 뭔지. 그래서 막 씁니다. 특히나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라고 쓰면요, 뭔가 선해 보이잖아. 왜냐면 탈중앙하니까, 누가 중앙이 이제 통제를 하는 게 아니니까 뭔가 선해 보인단 말이죠. 그런 이펙트, 마케팅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디센트럴라이즈 되는지는 오로지 코드 리뷰나 프로젝트 리뷰를 통해서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랜덤 네트워크, 우선은 우리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꼭 한번 이 랜덤 이거 코인 지금 이제 토큰 좀 배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랜덤에서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는 하여튼 이득을 벌면 되잖아. 그런 입장에서 꼭 한번 랜덤 네트워크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 프라이싱 모델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 미스터벨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냥 전통적인 SaaS예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프라이싱 모델을 두고 메뉴를 받고 파는 이 소프트웨어를 파는 자체를 SaaS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전통적인 SaaS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블록체인 관련한 프로젝트인데 나름대로 프라이싱 모델도 갖고 있어서 고객들로부터 수익을 얻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의 맥락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투자자나 인베스터 혹은 어드바이저, 파운더 이런 이 스텝들을 봐도 월드 이코노미 포럼 특히 유명하죠 여기 WEF에서 온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브레이브 브라우저 아시죠 여러분? 그걸로 유명한 우리 파운더 분도 계시고 계속 나름대로 이걸 봤을 때 상당히 이 프로젝트 뒤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빵빵하고 짱짱하다는 거는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랜더 코인이 아마 랜던가 하여튼 그 심볼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십시오. 얘는 어쨌든 한 번은 치게 돼 있다. 왜냐면 이 사람들 돈 벌어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팁 삼아 알려드리지만 아까 한 5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꾸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비트코인 불장에 나온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게 사실은 솔라나라는 거. 왜냐면 자기 자신이 그랬거든요. 자기 자신이 원래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걸 좀 그래서 그 모든 게 양면성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블록체인계에서 하이테크, 뉴테크 이런 것들이 보이면요. 물론 걔네들을 수용을 하되 그리고 실제로 코인 투자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관점에 따라서는. 그러나 항상 그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랜덤 네트워크 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언젠가 GPU 팜이 언제 나오지 않을까 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한 수순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우리 같은 한마디로 중앙화된 그 어떤 관리체가 없는 퍼블릭 체인들이 지향하는 바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냥 GPU 팜이잖아. 근데 뭐 이렇게 블록체인과 엮이려고 하는지는 조금 물음표가 쳐지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번 그 프라이스 빔이 올 것 같긴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랜덤 네트워크 마치 이제 인터넷 컴퓨터가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자체를 하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그런 위치를 가져가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웹 서비스,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ICP에서 하고 싶었던 건데 이 랜덤 네트워크도 결국은 GPU 프로세싱 파워를 자기들이 제공을 하겠다 돈을 받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비트코인 테디 이 트위터 어카운트에서 좀 재밌는 걸 많이 이제 올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 프라이스 안 봅니다 오늘 프라이스 쉬는 날이에요. 프라이스나 그 청산매 쉬는 날입니다. 이 뉴스만 보는데요. 그냥 웃음만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트코인 폰지 스키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이렇게 복사해 놓고 이거 종이값만 해도 많이 들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아세요? 달러 있잖아. 원화도 그렇고 그냥 일반 종이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펄프, 어떤 특수 펄프 해가지고 잘 달아지지 않는 특수 펄프로 지폐를 만듭니다. 요 돈이 더 많이 들어갔겠어.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밌는 그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해시레이트가 이제 100테라를 뚫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시레이트, 물론 우리 크립토,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보상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상승하는 위치에 있지만, 이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 급속히 성장을 했다. 특히 2024년, 여기 2021년이고요. 전 반감기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건데, 전 반감기 대비 진짜
드라마틱하고 이전에 이 비트코인 역사상 없던 상승률을 해시레이트 상승을 이뤄냈다 이렇게 말입니다. 프라이스는 왔다 갔다 하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이 해시레이트는 거짓말을 못 치는 거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엔진이, 이게 한마디로 비트코인 로직의 어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증거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 2021년 한 해 동안, 2024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해시레이트가 올라왔다는 것은 일반 투자자나 비트코인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나 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하여튼 우리 크립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2024년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해시레이트는 거짓말을 진짜 못 치거든요. 예. 해시레이트는 그냥 해시레이트일 뿐인 거죠. 담백한.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가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뭐냐면 토큰 터미널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 A16Z에서 무슨 코인을 냈나 이렇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여러분들한테 크립토 레이더를 해서 이렇게 사파리에서 띄워가지고 보여드리는 건요. 제가 맥시멈 1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5분, 6분, 7분 내에 제가 빠르게 봐요. 빠르게 봐서 그날 마치 가짜분 생선처럼 이렇게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컨텐츠를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A16Z 크립토, 사실은 A16Z의 크립토라는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A16Z 크립토 트위터도 따로 있고요. 실제 포브스 크립토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하여튼 전 세계 하여튼 서방권의 가장 큰 투자자사 중에 하나인데요. 소프트뱅크를 제외하면요. 걔네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I16Z,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패러디 밈코인이거든요. 그냥 순수한, 그냥 아무도 알 수 없는 밈코인이에요. 그게 이제 한번 이번에 가격적으로 대박이 나가지고요. 이게 약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큰 터미널이 A16Z 같아 이렇게 조롱을 해도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뭐 자기는 16Z한테 이제 투자 안 받았나 보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이 A16Z가 일종의 실리콘밸리나 테크 투자계 일종의 할리우드나, 여러분 옛날에 베이비 로션 사건 아시죠? 헐리우드에서 흑인 무슨 래퍼인가? 그래가지고 뭐 다 헐리우드 알고 보니까 가수들이 다 엮여 있더라. 무슨 섹스 게이트인가 뭐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약간 뭐 어린애들 데려다가 막 이상한 짓 한 거. 그 게이트에 싹 걸렸잖아요. 할리우드. 약간 그 느낌으로, 아니, 우리 A16Z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우리 테크 투자계의 약간 할리우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카르텔이에요. 예. 얘 눈 밖에 나면요, 이 크립토나 이런 테크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하여튼 카르텔인데 되게 안드레센 호로비츠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기니까 A16Z라고 한 투자 폼인데요. 우리 토큰 터미널에서 이제 풍자를 한 거예요, 풍자. 이게 AUM이 뭐냐면 외부로부터 투자된 주식 가치입니다. 일종의 주식 가치로 보시면 돼요. A16Z 대박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겠다. 그걸 총합이 이제 AUM입니다. 네. 근데 실제 가치, 얘 자체,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치는요, A16Z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이 A16Z를 바라보고 투자가 들어온 금액의 어떻게 보면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밖에서 A16Z를 바라보는 하나의 투자 가치의 척도죠. 근데 실제 이 말은 뭐냐면 이퀴티티 밸류는 뭐냐면 이 A16Z 자체의 밸류예요. 자체의 평가 밸류. 그건 존나 작은 게 외부에서 투자만 많이 받아서 컸다. 근데 이제 우리 AI16Z 밈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이미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느냐. 그럼 그 자체가 큰 거고, 근데 이제 외부에서 뭐 당연히 이거는 민코인이기 때문에 누가 투자를 했겠습니까? 손정희 회장이 뭐 투자했겠습니까? 이거를? 아니죠. 그건 아니니까 이건 완전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자체에 우리한테 가치를 줬다. 이렇게 토큰 터미널에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레이더 시작할 때 잔소리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기준으로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것 의심하십시오. 예.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인데 이 자기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도록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할 겁니다. 퍼드도 그 중에는 퍼드 뭐 이렇게 비트코인 팔아라 이런 퍼드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뭐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가족이 야 비트코인을 네가 투자한다고 미쳤어? 그런 얘기도 할 거고요. 야 그래도 부동산이지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특정 사회적인 여러분들 아버지든 여러분들 아들이든 한 가족이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막 그런 사회적 롤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 이게 다 개 리셋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한테 뭘 하라 이걸 지켜라 이걸 해라 넌 이렇게 해야만 한다. 너 이렇게 안 하면 개쓰레기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명제로부터 의심을 가지십시오. 의심을 하세요. 지금 2025년은 그게 다 리셋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먼저 그걸 시작했어요. 예. 우리 사회를 통제하고 통솔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크립토라고 하는 건 뭐죠? 왜 제가 크립토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크립토라고 하는 게 우리가 화폐죠, 화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종이 돈을 갖고 있으면 또 물건과 교환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자체를 자기들 스스로 2022년 코로나 전후로 해서 박살냈습니다. 그걸 자기들 스스로 리셋을 이미 한 거야, 은행에서. 근데 그 2022년 이후로 5년 이후로는 지금 우리가 기존의 윤리나 도덕관념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고 크립토를 투자하지만 그런 사회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큰 터미널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 그냥 무소불위한 권력, AXZ 이렇게 조롱한 상황이 온 겁니다. 자, AXZ 같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소프트뱅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밑보이면 좆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 애를 갖다가 AI16Z라고 하는 이게 약간 패러디거든. AI16Z 사실 AI 디파트먼트도 있습니다. AI 부서도 있어요. AI16Z. 근데 그거를 약간 조롱을 한 거야.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를 이렇게 리프레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뭘 해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했는데 뭔가 막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시겠죠?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자, 그래서 랜덤 네트워크 제가 팁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사든 뭘 사든 크립토를 투자하든 결국은 이 외부의 어떤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소의 시간 해봤습니다. 오늘 잔소리 크립토 레이더였습니다.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